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백종민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차기, 어제 6월 3일자로 이제 대선이 끝났죠. 이제 다들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차기 정부의 가장 이제 수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대선 전에 작성했던 자료여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현재는 이제 이재명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재명 정권의 어떤 AI 산업에 대한 이제 공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AX 대전환을 통한 이제 AI 3강으로 도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어쨌든 이제 정부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약 100조 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밑에 다양한 어떤 지원책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런 100조 투자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AI 산업 육성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AI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 윤석열 정부부터 끊임없이 좀 일관성 있게 정책 추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수백조 원 규모의 어떤 투자를 이제 밝힌 바 있고요. 한국 역시도 어떤 이런 AI G3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골자는 바로 저희가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AI 서비스를 보급한다. 이는 이제 대규모 공공량 AX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선진국과의 어떤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사업 자체는 전 정권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부분이어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초기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 B2G 이제 공공량 사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B2G 사업 내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사업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한번 이제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하는 이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와이즈넛 같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수요 예보를 통해서 한 해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이다 예상까지 정해져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 사업을 보게 되면은 전체 공공사업 예산은 6조 2천억 정도. 근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AI 소프트웨어 쪽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업 규모 역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솔루션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런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익 또한 같이 크게 성장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AX 사업을 끊임없이 이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목표는 95%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는 23.7%고, 또 하나 전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지자체 등 어떤 기관들을 카운팅 해보면은 대략 이제 2,200개 정도가 되는데, 2025년에 117건, 뭐 2024년에 약 70여 건 정도로 해서 전체 200여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약 9배 이상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게 사실은 B2G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컸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B2B 쪽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초기 AI 산업에 있어서 이런 B2G 사업을 많이 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우리 솔트룩스 같은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중에 B2B 시장 내에서도 경쟁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란 거를 이제 국가 주도로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AI 국가대표 기업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선발된 기업에 있어서는 GPU나 아니면은 인재, 데이터 등 이런 다양한 선별적인 지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사업이 한국의 AI 산업을 이끌고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 국가대표가 개발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이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중에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어떤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잘 아시는 뭐 GPT, 뭐 제미나이, 라마 같은 어떤 한국만의 소버린 AI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한마디로 GPT를 활용한 어떤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어떤 그런 산업 특화형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떤 산업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기업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좀 단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많은 GPU도 필요하고 개발할 인력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선별적으로 좀 용기를 내서 투자했던 어떤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LG,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조금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논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 즉 대기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논의가 지속되는 걸 봤을 때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혹시 개발했던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주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사로 있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B2G AI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좀 끊임없이 수주를 했던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B2G 사업 쪽 익스포저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B2B 말고 우리 기업향 B2B 시장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전에 B2B AI 시장 자체가 좀 초기 국면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 이슈가 가장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비용이 비쌌습니다. GPU 사려고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대의 투자가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성능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이 B2B 시장이 초기 시장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좀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B2B 시장도 개화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시는 우리 중국의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딥시크가 이 방법론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한국의 중소 AI 소프트 기업들도 이 방법론을 채택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기업 내 어떤 온프레미스, 자기 서버 형식으로 구축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용이 저렴해졌다라는 부분인 것과, 두 번째로는 최근에 AI 기술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AI 기술들 이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M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5월 13일에 약 6,000명 정도 지원을 해고를 했는데 이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약 40% 차지할 만큼 AI 성능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규모 수십억 원짜리의 어떤 이제 AI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이 수십억 원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일단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B2B 시장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서도 전 두 가지 기업들이 좀 이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사업 경험. B2G 공공사업 쪽에서 AI 모델을 도입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B2B 쪽도 굉장히 조금 경쟁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의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 내 데이터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 어떤 데이터 권한 차등 부여라든가 어떤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이 AI 기술력만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B2B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경쟁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트룩스입니다.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좀 잘 아시는 기업 같은데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장주,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꼽히고요. 이 기업을 내가 AI 국가대표가 될 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공공사업 쪽에서 어떤 이제 지자체 주관의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성과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확대해서 이 AI 모델 자체를 끊임없이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의 어떤 모델 대비해서는 기술력이 좀 여유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기술 트렌드는 꾸준히 따라갔고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AI 국가대표로 우리 솔트룩스가 뽑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B2G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이 B2G 공공사업 비중이 매출 비중의 약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대표까지 선정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B2G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솔트룩스가 자체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SI 기업들 같은 경우도 솔트룩스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공공사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어떤 SI 중심, 인건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사스나 어떤 이제 로열티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외형뿐만이 아니라 실적 또한 굉장히 커지는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손한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거의 뭐 솔트룩스랑 유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한테크놀로지 역시 끊임없이 LLM 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 6월에는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공공기업향으로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주에 성공한 바가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다른 이제 중소 AI 소프트 기업들도 경쟁사로 참여를 했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되면서 한 차례 기술 우위를 보인 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 모델 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TG3보와 함께 이 코난 LLM,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모델이 탑재된 AI PC, 즉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AI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신규 수주 잔고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공공사업 쪽입니다. 네, 국방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AI 소프트웨어, 공공 AI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TG3과 공동 개발한 이제 AI PC에서 이제 판매 대당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과 이전에 솔트룩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 혹은 어떤 로열티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 기업 또한 외형뿐만 아니라 이익 또한 되게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와이즈넛입니다. 와이즈넛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고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와 정확하게 이제 피어 그룹, 즉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즈넛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솔트룩스, 코난은 이제 적자 기업인 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약 13년 연속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 즉 모델 쪽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이즈넛을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현재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와이즈넛은 이 B2G 공공사업 쪽으로 1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다만 이 AI 쪽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자체 모델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조금 밀린 측면이 있으나 지금 현재 다수의 어떤 초기 사업에 해당되는 POC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OC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와이즈넛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사업에서도 강점을 보인다는 뜻이고 이전에 1위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솔트룩스 코난 대비해서 더 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하반기부터 전환이 되면은 기존의 경쟁사 대비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목도 늦었지만 이제 가장 커질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BI 매트릭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B2G 쪽은 아니고 이 B2B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전부터 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에서 이제 공급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어떤 이제 사내 업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 그래서 로우 코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우디 플랫폼이 이제 주력 산업으로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아우디 플랫폼의 개발자 툴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전에 챗봇 형태의 어떤 LLM을 같이 솔루션에 붙여서 비전문가도 좀 단순한 질문 형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 사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첫 해임에도 8개 고객사에 납품을 했고 약 40억 원 가까이 매출을 기록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개 고객사에는 우리 잘 아시는 뭐 S전자, 뭐 교육부 같은 어떤 이제 대형 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이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AI 솔루션이 이제 끊임없이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도입 비용이 약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우디 플랫폼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달하고요. 여기에는 인건비는 아우디 플랫폼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최소 도입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30개 정도 어떤 초기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약 미니멈 5억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 올해 약 100억 가까운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S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적용 시스템 확대, 즉 기존에 ERP에만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SCM까지 확대되는 그런 이제 요청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는 이 동사의 솔루션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즉 기존의 기업당 하나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부당 하나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접근 가능 시장, 이게 TA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그런 기존의 데이터 수집 분석 외에도 예측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에서 예측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거는 이제 글로벌 P사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영역인 거고, P사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소 도입 비용이 약 수백억 원에 달한다. 자, 그럼 BI 매트릭스의 어떤 솔루션이, 예측 솔루션이 이 P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되게 이제 큰 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수요는 내년, 내후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이제 첫 수출, 즉 해외 레퍼런스 확보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인타임텍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회사와 미국, 유럽, 중동 등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B2B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 내에서 가장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주목이 필요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 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굉장히 큰 이제 무더위 예상되는데 저희가 우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잘 생소하시겠지만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 무더위 날려버릴 만큼 좀 좋은 성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